안녕하십니까. 실전용집의 방인호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나 연말은 다른 데와 다르게 조금 좀 우울한 크리스마스 연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통 연말 되고 이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20대부터 40, 50대 사이인데 밖에 겉돌 겁니다. 친구분들, 지인분들 만나서 술 먹고 밤새고 이렇게 행동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번 기회에 좀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런 기회가 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그렇게 좀 하면서 지키라는 것, 나라에서 좀 하라는 것 좀 하시고 거리 집합 명령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빨리 이 위기를 좀 극복하는데 동참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쪽 바닥도 내지는 다른 일들도 조금 더 활동하는데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우리 영상을 보면서 그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댓글 달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몰아서 한 번씩 달기도 하긴 하는데 또 글로 적다 보니까 제가 글 어릴 때부터 운동만 좀 하다 보니 짧습니다. 그래서 글자 적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나름대로 성의껏 이렇게 하는데 힘들어합니다. 그 댓글 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맞춤법도 틀립니다. 그거 수정 안 합니다. 알아서 들어야 됩니다. 대충 보면 알겠죠. 사투리도 댓글 적는데도 사투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어사전 찾아보랬죠. 사투리도. 질문을 했는데 이게 항상 제가 좀 바쁘고 하다 보니까 낮에는 거의 후배들한테 붙어 있다 보니까 저녁에는 또 애들한테 시달려야 됩니다. 애들한테 좀 놀아줘야 되고 이제 애들이 4살 7살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칩니다. 집에 가면 거의 6박전 합니다. 6박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글자 적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지 글 적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질문한 거를 제가 오늘 몇 가지 쫙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말로서 또 풀어주면 이제 잘 듣기만 하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초보자분들은 꼭 끝까지 유심히 듣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달려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002닥터님이 질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누르고 시청하는 구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육지자세 용접 모재 높이는 얼마로 고정하는 게 좋습니까? 육지자세를 하는 데 있어서 높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제 육지는 시험 자세이기 때문에 시험 칠 때는 고정대가 있습니다. 고정을 본인들이 맞추면 됩니다. 본인들이 맞춰서 딱 고정해 놓으면은 시험 칠 때는 사인을 하거나 더 이상 못 움직이겠다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설이나 다른 현장에서는 아예 고정된 높이에다가 꽂아 놓고 시험을 치라. 이런 경우도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허리 높이 정도 됩니다. 허리 높이. 허리 정도 높이 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된 상태에서는 고정을 딱 시켜놓고 이제 용접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실력을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버헤드 자세가 시선처럼 좀 잘 나오도록 좀 올려놓고 이제 배꼽 높이 정도 되겠죠. 배꼽 정도 높이 이상은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기 배꼽 정도 높이로 맞춰놓고 하다가 위에가 높으면 살짝 또 자기 남자의 낭심이죠. 그 시기 높이까지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2시 방향에서 12시 방향을 또 연습을 합니다. 요래 가지고 실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난 다음에 샘물도 제대로 볼 줄도 알고 위빙도 제대로 될 줄도 알고 비드가 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정을 딱 시켜놓습니다. 고정을 딱 시켜놓고 연습을 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시험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최종 고정을 시켜놓고 하는 게 관건이고 그럼 그 고정 높이가 어떤 정도 높이를 만드느냐. 왔다리 갔다리 자기가 연습하다 보면은 높이가 나옵니다. 자기가 좀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최대한 낮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데 제가 어느 정도 정해준다라고 하면은 사람들마다 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허리띠 높이 정도면은
위에도 조금 밑에도 조금 양쪽을 양보하면서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조금 더 낮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위에가 좀 편합니다. 근데 연습 처음 할 때는 높낮이 조절하면서 실력을 만들으세요. 자, 질문 답변 됐으면 합니다. 됐죠? 됐으면 꼭 댓글 달아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혜인이라는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혜인분 꼭 듣고, 내다, 혜인이, 감사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자, 혜인이라는 분, 한번 봅시다. 갭이 자꾸 쪼그라드는데, 자, 용접하다가 우리가 보면 백 낼 때 말하는 겁니다. 백 낼 때 자꾸 갭이 쪼그라들어 붙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어쩌라고? 갭 쪼그라들면 벌려야지. 벌려야 됩니다. 자, 농담이고, 자, 혜님. 아주 지금 갓 이제 백을 하고, 그러니까 백을 지금 내는데 기본적으로 용접에 대한 원리와 기초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백을 연습을 하는 장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태클을 칠 때 우리가 태클을 치는 이유가 고정을 시켜 놓기 위해서 태클을 칩니다. 그리고 트윈치는 12시, 6시 방향 두 방을 놓고 한 2cm에서 2.5cm 정도 놓습니다. 그 다음에 6인치, 4인치는 태클을 동서남북으로 4방을 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보통 케이블 한 3.2mm 정도 케이블로 3mm에서 3.1 케이블 정도 넓이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태클을 칩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놓고 하면 잘 안 쪼그라듭니다. 근데 트위치는 아래 위로 두 방을 놓기 때문에 용접을 하다 보면 쪼그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떼우면 안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용접은 자꾸와 같습니다. 우리 지퍼와 같습니다. 용접하는 부위 앞이 쪼그라듭니다.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쪼그라들면은 반대편이 벌어집니다. 반대편이 여기가 쪼그라드니까 반대편이 벌어집니다. 트윈치 같은 경우. 그래서 갭을 양쪽이 똑같은 갭을 만들었다라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면은 여기가 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반대편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갭을 확인해가면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반 정도 올라가거나 해서 떼가지고 반대편을 확인합니다. 반대편을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 올라갈지 요걸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용접하고 갭이 중요합니다. 3.2mm, 3mm에서 3.2mm가 용접을 하더라도 6시에서 방향에서 하더라도 12시 방향에서 그대로 남아야 되는 갭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쪼그라드는 거는 처음부터 갭을 너무 좁게 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떼어다 보면 쪼그라듭니다. 그러고 또 쪼그라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늦게 열이 너무 받아서 수축이 빨리 됩니다. 너무 늦게 달라붙고 또 운봉이 안 돼가지고 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이게 진행이 좀 늦다 보면은 또 많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백을 넣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백 위빙도 안 되면서 백을 연습을 한다. 이거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빙 찍고 위빙 와이어 였는 방법 설화에 기대고 와이어 였는 박자 운봉 따로 와이어는 그에 맞춰서 억지로 주차하면 이런 식으로 왜냐 어디서 배우지 않거나 누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냥 막 그렇게 용접할 겁니다. 나도 처음에 그랬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박자를 맞춰야 됩니다. 가운데 간다 가운데 갈 때마다 백은 가운데 갈 때마다 와이어 공구 가운데 간다. 그래서 와이어가 분리하고 훑을 반전기, 다시 와이어 지정비, 다시 간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조금씩 연습해 나가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연습이 된 상태에서 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턱대고 딱 들이대가지고 용접도 제대로 기초라든지 이 원리도 모르는 분들이 백부터 막 들이대요.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갭은 쪼그라드는 거는 이런 원리로 쪼그라든다.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용접을 하려면 원리와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이씨 분은 제이씨 분 잘 들으세요. 이건 따로 제가 한번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해외 취업 관련 문제인데 해외 취업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 실력도 돼야 되고, 영어가 돼야 됩니다. 영어권의 나라에 영어가 되지 않으면서 외국을 가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용접만 딱 하려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전처럼 돼야 됩니다. 배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치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용접도 여러 가지 용접, 티그, CO2, 아크, 기본적으로 조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전처럼 돼야 되고, 영어가 돼야 됩니다. 영어가.
그래도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도 인맥도 잘 쌓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준비가 되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꼭 가시도록 합니다. 자, 그럼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AI님, AI, 닉네임 정말 좋습니다. AI. 자, 이 서스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연결 부위에, 서스 연결 부위에서 갑옷처럼 백 연결이 감이 아닌 물이 보여야 하는데, 서스는 감으로 연결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서스 연결 부위가 깃따기를 안 하고 잘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깃따기가 뭐냐면, 우리가 태클 다치지 않습니까? 아래 위로 동서남북 태클 다치면 연결 부위죠. 태클 치면. 태크의 연결 부위를 그라인드를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바로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깃따기를 하자. 그걸 태클 치는 거 양쪽을 연결을 좀 잘하기 위해서 그라인더로 이렇게 살 깎아내는 거를 깃따기라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반도체 현장 같은 데서는 현장에서 만약에 바로 태클 쳤으면 현장에서 그라인더를 잘 쓰지는 못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바로 연결하는 거를 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뭉탱이에서 바로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쉽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접 잘하는 사람들은 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또 수십 년간 내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면서 초짜들한테 좀 이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 스타일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아닌데 뭐 이래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꼭 그런 댓글 닫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깃따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연결 연습을 하려고 하면 서스는 연결이 제일 어렵습니다.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백 전기가 보통 카본 백이 뭐 80에서 120이면 서스는 전기가 그보다 반 정도 낮을 겁니다. 40, 50 이렇게 갑니다. 또 여러 용접사들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40, 50 정도의 백을 막 내다가 테크 연결 부위에 입구에 다일락말락 입구까지 따가서 뗍니다. 떼고 이거를 녹이기 위해서 이 전기 가지고 녹이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카본은 좀 잘 녹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전기를 갖다가 10에서 15 정도 딱 더 올립니다. 그러고 전기를 올린 상태에서 바로 연결을 해버립니다. 해버리면 여기에서 이 밑에 게 깃따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녹이가지고 믹스가 되려면 전기가 좀 세야 되면서 머물러줍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본인에 맞게끔 카운트를 세워봅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지나가 봅니다. 그러고 연결부를 확인합니다. 이 전기에 내가 한 3초 머물렀는데 연결이 안 됐네. 그러면 다음 연결할 때는 4초에서 5초 아니면 전기를 좀 더 올려봅니다. 그래가지고 또 연결해 봅니다. 요번에는 한 5초 머무니까 연결이 됐네. 요렇게 하면서 감을 잡습니다. 자꾸 반복 연습하면서 감을 잡습니다. 그러고 연결 부위에 깃따기를 좀 하는 상태에서는 와이어를 떼고 연결합니다. 와이어를 떼고 깃따기를 했다면은 와이어를 한 방울 두 방울 이어주면서 그 깃따기 했던 그 양을 걷어낸 자리에 똑같이 연결 부위를 와이어 양을 조금씩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연결을 해버리면 그 연결 부위가 쑥 파해버립니다. 그래서 연결을 깃따기를 했다면 양을 걷어낸 만큼 와이어를 한 방울 두 방울 이어줍니다. 그러고 머물러줍니다. 그 다음 깃따기를 하지 않는 거는 여기 두께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머물러줍니다. 와이어를 떼고 머물러줍니다. 그러면서 전기를 올리면서 내가 얼만큼 머물 건지를 계속 반복해서 3초 머물러보고 다음에는 5초 머물러보고 이 전기에 5초 정도 딱 머무르니까 연결이 잘 됐네. 이거를 감을 잡아야 됩니다.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은 연결이 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머물렀다가 믹스되는 느낌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보자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유심히 많이 보게 되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요 정도까지는 아마 보실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세요. 밑에 이 테크가 샘플을 맞닥뜨렸을 때 가만히 있다 보면 머물다 보면은 믹스 딱 되는 순간 약간의
내려앉는 느낌 내지는 헤어리치는 느낌, 약간 믹스되는 느낌이 조금 다른 센 물이 탁 느껴집니다. 그때는 물이 되고 믹스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용접 정말 쉽게 빨리 늘 겁니다. 자, 여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됐습니까? 되었으면 네 하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빛 웰더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서스 스케줄 10자리 혹은 20자리 같은 경우에 마지막 연결할 때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초에서 10초 정도 머물러 주라고 하는데, 오늘 연습해봤는데 마지막에 백 쪽이 한 7초 정도 머물렀더만은, 뜨만은 내가 그냥 한 겁니다. 여기 뜨만은 아닙니다. 사투리입니다. 연결했더만, 푹파이네. 방금 내가 설명한 겁니다. 이거, 방금. 자, 제가 7초, 8초라고 한 거는 내가 임의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답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전기 가지고 5초로 머물러 보고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합니다. 7초로 머물러 보고 연결됐는지 확인합니다. 또 전기 좀 더 세게 해보고 3초로 머물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카본보다는 오래 머물러야 된다. 서스는 단지 전기를 올렸다라고 하면은 카본 머무는 거하고 비슷하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머무는지는 센 물에서 믹스되는 걸 느끼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초보자분들은 시간을 자기 임의대로 정해가지고 5초, 7초 이렇게 정하면서 믹스되는 거를 연결 부위를 확인하면서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감이 생깁니다. 이해되죠? 아주 비싼 강의합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또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닉네임이 아주 죽이네. 살아있네. 용신을 찾아서 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물량을 빨리 빼는 법 영상 중에 갭 좁게 해서 용접하는 거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호리젠탈이나 버티칼에서만 가능한가요? 오바이드 구간에서는 없잖아요. 호리젠탈 버티칼이 오바이드가 나오잖아요. 오바이드도 가능합니다. 호리젠탈도 가능하고, 또 그리기로도 가능합니까? 그리기도 가능합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량 빼기, 이게 또 현장의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폐가 있는 게, 물량을 빨리 빼려고 갭을 확 좁혔다. 와이어가 안 들어갈 정도로 갭을 좁혔다라고 합니다. 물량을 빨리 빼. 근데 이게 RT를 찍느냐, 백을 검사를 하느냐, 백을 검사하지 않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또 용접이 달라집니다. 백을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1대1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설화는 녹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바이드도. 그래서 오바이드 백이 와이어가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전기 세가지고 누를 때 보면 백이 볼록하게 안 놉니다. 잘. 거의 안 놉니다. 그래서 1대1만 되면은 리페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1대1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1대1 정도로 만드는 게 목적인데, 와이어를 좀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사선으로 꽂아가지고 턴텐을 넓게 치는 게 아니고 짤짤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또 뭐 하는데, 잘게 칩니다. 잘게. 폭을 좁혀서 잘게 치면서 집중적으로 그쪽에 열을 주면서 와이어를 1.5배 정도 열어주면서 절대한 속도로 진행가줘야 됩니다. 자, 오바이드 백이 지금 잘 안 나으신 분, 이거하고 또 질문이 좀 비슷한 분이 있습니다. 오바이드 백이 나는 와이어를 백을 좀 많이 내려고, 백을 도톰하게 내려고 와이어를 많이 연다고 였는데 백이 자꾸 꺼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너무 늦게 가서 그렇습니다. 와이어가 들어갔는데, 오바이드 와이어가 쭉 들어가가지고 백이 불러가게 나왔다가 이게 뭐가 됩니까? 물이 돼가 있습니다. 너무 천천히 가다 보니까 물이 내려앉아 버립니다. 굳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와이어가 볼록하게 들어갔으면 이게 굳어야 됩니다. 굳어야 되는데 너무 운봉이 잘 안 돼, 초자들이 운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을 주면서 진행해줘야 되는데, 그 진행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듯이 막 가다 보니까 물이 내려앉아 버립니다. 이해됩니까? 와, 오늘 좀 많은 거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설명을 해줍니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빛 웰더님하고 용신을 찾아서
용신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용신 많습니다. 어중간한 용신들 말고 진정한 고수들이 현장에 가면 많습니다. 진짜 겸손하고 용접사 정말 A급 용접사들은 정말 겸손합니다. 내가 용접 잘한다고 막 말로 떠들어다니고 어깨 힘줘도 하지 않습니다. 어중간한 것들이 그렇게 합니다. 조공도 무시하고 배관사도 무시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잘 대해주고 그러면서도 인격적으로도 A급이 돼야 진정한 A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초보자분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네. 닉네임 영어 how 그분이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자 붓백을 내는데 5시 방향 오바이드에서 5시 방향에 물량 좀 빨리 빼려고 전기를 좀 세게 해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걸 연습하다가 5시 방향에서 자꾸 빵꾸가 난대. 왜 그렇습니까? 빵꾸 났으면 바람 넣어야지. 정비소 가야지. 정비소 빵꾸 났으면 정비소 가고 물어봐야지. 왜 빵꾸 났는지, 못이 막혔는지, 고데기가 제대로 꽂혔는지, 와이어가 제대로 빵꾸를 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자, 이 초보자분들이 오버헤드에서 꺾이는 이 5시 방향에 요때 올라가는 요 부위가 진행이 잘 안 될 겁니다. 이 초보자분들이 누구나 다 노는 소리예요. 왜? 첫 번째 이유가 위빙 자체가 그 부위가 잘 안 됩니다. 위빙 자체가 아직 능선하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왜 거기가 자 빵꾸가 났다는 말은 전기가 센데 빵꾸가 났다는 말은 와이어가 끊어졌습니다. 와이어가 쫓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진행을 잘 못하다 보니까 제자리 걸음하듯이 자꾸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열은 점점 세지니까 와이어가 거기에서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빵꾸가 좀 나는 경우 내지는 와이어 공급이 원하지 않는 경우 용접 잘 하시는 분들은 한 텅텅 길이로 끝까지 다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오버헤드를 백 낼기라고 텅텅 길이를 좀 짧게 했다가 옆에 올라가는 버티칼이나 위에 부분에 그 텅텅 길이가 좀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짧으면 아크 길이가 좀 커집니다. 그러면 불꽃이 넓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와이어를 빨리 녹이버리거나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와이어가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텅텅 길이를 좀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텅텅 길이를 좀 빼가지고 쇠물에 달랑말랑 유지를 좀 하면서 하는데 이 구간에서 와이어가 잘 끊어져서 한다면 와이어가 아직까지 익숙치가 않다는 겁니다. 와이어가 아직 실력이 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전기 잡아가면서 와이어를 안 끊어지게끔 용접하는 게 관건이고 전기를 조금 낮춰도 됩니다. 너무 세면 그걸 쫓아가지 못하게 되면 전기를 좀 낮춰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텅텅기를 좀 빼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위빙하고 와이어가 이게 지금 전기 세게 해가지고 짤짤한 식으로 물량을 빨리 빼듯이 빨리 간다는 거는 전기가 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와이어 속도와 고데기가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실력이. 그러지 않으면 계속 끊어집니다. 계속. 와이어가 안 끊어지게 가야 되는데 자꾸 끊어진다는 거는 와이어하고 이 고데기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좀 더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질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너무 깁니다. 이 질문을 다 하려고 하니까 아마 영상이 좀 잘라서 1부, 2부로 나눠야 되지 싶습니다.